건물주, 연예인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생생한 투자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인 주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면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건물을 투자를 하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익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건물을 산 정보들도 저희가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연예인이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그 매입가와 그리고 뭐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연예인들이 이 위치에, 이 입지에 이 건물을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고 향후에 어떤 수익을 기대를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물을 투자한 이야기를 건물주를 통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지만 연예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듣고 그리고 배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혹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대출은 본인이 능력이 있는 만큼 받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위험을, 즉 대출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을 거고, 자,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본인이 다 떠안고 투자를 하겠다. 즉 고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고수익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투자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투자 규모를 늘려서 수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위험을 더 많이 안고 가는 대신에 고수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인 거지, 대출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전혀 비난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임대료,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료를 비합리적으로 너무 높게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물론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이런 게 다 전혀 문제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랑 다툼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기사가 되는 거는 전혀 실제 투자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80%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고위험으로 고수익을 노리면서 투자를 했다. 그만큼 위험을 다 떠안고 투자를 했다. 혹은 그만큼 자기 자본은 많지는 않지만 이만큼의 대출을 일으켜서 좋은 물건을 투자를 하려고 했구나. 왜냐하면 좋은 물건은 비쌉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있고 훌륭한 입지에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그러한 상업용 건물은 가격이 비싼데 본인의 자기 자본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좋은 매물을 잡기 위해서 베팅을 했다,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비난하는 기사에 비난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 입장에서 나로 상황을 돌려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만약에 현금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80%의 대출을 받아서 10억의 건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 서울 외곽으로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10억의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입지와 그리고 용도 지역, 수익,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건물들이 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내가 돈이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산다라는 건
90%의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이 90% 대출까지는 어려운데 뭐 몇 달 전까지는 아마 이금융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80%까지 대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 추가로 다른 뭐 신용대출이나 이렇게 추가로 대출을 일으켜서 아마 90%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 1억으로 10억짜리 건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가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1억이 있지만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그래서 이게 추후에 수익을 발생을 해서 뭐 매덕의 수익을 남기고 팔았다,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본인이 90%의 대출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1억만 가지고도 투자를 해서, 그리고 매달 뭐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걸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이런 리스크들 다 떠안고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은 내 돈 10억으로 서울에 100억 건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80% 이상 받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20억으로 수도권 서울에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 건물 투자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거나 언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무조건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러워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왜 샀을까? 근데 이 지역을 어떤 거를 내가 배울 수 있을까? 혹은 이러한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의 스토리는 어떤 걸까 좀 자세하게 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건물을 살 수는 없어도 건물을 추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나씩 해가면서 본인의 지식을 쌓아가고,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추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연예인들 그러면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건물을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무리 봐도 이 금액은 고가 매입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 반대로 건물을 투자한 분들도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상권이 뜨기 전에 미리 매입한 건물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 원빈 씨 예를 들어보면, 성수동에 성수동 상권이 발달하기 뜨기 전에,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초기 성수동 상권이 뜨는 초반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상권이 뜨기 전에 이제 15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뜨기 전에 성수동 건물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2, 3년 정도가 있다가 성수동 상권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가 상승이 많아졌습니다. 상권이 뜨기 전에 미리 건물을 산다라는 건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매입 당시에는 다소 분석을 해보면 매입 당시에 가격은 다소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10%든 20%든.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별로 없고 지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수준, 혹은 기존 거래가에 상응하는 최대치로 매물은 나와서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높은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2, 3년 있다가는 건물 가격이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상권이 뜨기 전에 미리 매입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청담동과 신사동 건물들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 본인들의 그 생활 영역, 그리고 활동 범위가 아마 청담동 신사동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건 뜨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2018년도에 전지현 씨가 삼성동 고깃집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매입 당시에는 삼성동이 향후에 많이 뜬다, 뭐 개발 호재가 있다, 뭐 현대차가 GBC 부지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오를 거다, 이러한 호재 소식만 있었던 시기였고, 뭐 개발이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는 뜨는 지역의 초반에
즉 개발 호재가 있는 시기에 매입을 해서, 그래서 개발 호재 이후에 단계별로 이제 지가 상승이 있었었고, 뭐 추후에도 아직은 개발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개발이 시작이 돼서 추후에 삼성역 주변이 GBC 부지 주변으로 해서 계속 호재가 이어지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는 어떻게 보면 뜨는 지역에 초기에 잘 진입을 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뜨는 지역의 단계별로 지가 상승을 계속 누리면서 향후에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지가 상승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뜨는 지역이 아직 개발 호재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초반이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